안녕하십니까? 2010학년도 10월 고2 학업 성취도 평가 언어 영역 듣기 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잠시 후 2010학년도 10월 고2 학업 성취도 평가 1교시 언어 영역 듣기 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를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평가는 타정 없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 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1번. 이제 국악 연주에 관한 국악 해설가의 설명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국악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대풍류의 연주 형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악기 중심의 연주 형태는 줄풍류, 관악기 중심은 대풍류라고 하지요. 악기 배치도를 보실까요? 우선 무대의 맨 뒤쪽에는 관악기들과 장구, 좌구가 배치되며 그 앞줄에 해금이, 그리고 맨 앞줄에 아쟁과 박이 배치됩니다. 장구와 좌구는 음악의 음색을 더하거나 강약을 주기 위한 것이고, 박은 연주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풍류 연주에서 중심이 되는 관악기들 중 가장 높은 음역의 소리를 내는 소금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위치에서 무대의 뒤쪽 좌측 가장자리에 배치되며, 소리가 안정적이고 모든 악기 소리의 기준이 되는 대금이 그 옆에, 음량이 커서 전체적으로 연주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향피리가 또 그 옆에 배치돼 무대의 중앙부를 이룹니다. 해금과 아쟁은 현악기지만 대풍류에 꼭 편성되는 악기입니다. 그 이유는 해금과 아쟁이 음의 지속성 측면에서 관악기와 유사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이 대풍류 연주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악기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번에는 교양 강좌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 교육 제대로 해봅시다 라는 주제로 교양 강좌를 해온 지 벌써 10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바르게 질문하는 법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대체로 어른들은 양자택일형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제시하는 2가지 중 아이가 하나만을 골라 되도록 짧게 답하길 바라죠. 예를 들어볼까요? 너 지금 밥 먹을래? 이따 먹을래? 밥 줄까? 빵 줄까? 식탁에서 먹을래? 방에서 먹을래? 등이 그렇습니다. 스타카토식으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우선 왜와 어떻게라는 의문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와 어떻게가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는데 좋은 말이기도 하고, 이 말이 바로 결과가 아닌 과정을 묻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와 어떻게는 아이에게 길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렸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와, 잘 그렸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그렸니?
결과가 아닌 과정을 묻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신나게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고를 반복 연습하게 됩니다. 하나가 아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열린 질문. 질문이 대답보다 더 중요한 법입니다. (3번) 이번에는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온이 올라가거나 더운 장소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땀이 납니다. 오늘은 김철수 의학 전문 기자를 모시고 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몸은 더워지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몸속의 더운 기운을 몸의 표면인 체표로 이동시킵니다. 이어 땀을 통해 수증기로 열을 발산함으로써 체온을 내리죠. 체온이 올라가면 뇌는 이를 알아채 피부에 땀구멍을 열도록 합니다. 하지만 체온이 높아질 때만 땀이 분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긴장, 불안, 놀람 등이 있을 때도 땀이 납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땀은 대부분 물이지만 약간의 나트륨과 염소, 칼륨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적절히 염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땀 중에는 좋은 땀도 있고 나쁜 땀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이나 활동 중에 흘리는 땀은 좋은 땀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죠. 그렇다면 좋지 않은 땀은요? 네, 특별히 활동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데도 땀을 흘리는 경우는 대체로 좋지 않은 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거죠? 그건 몸속에 따뜻한 기운이 부족하거나 과로로 체력이 약해진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협상센터 소장으로 계신 김미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서점에 갔다가 선생님께서 쓰신 이것이 바로 협상이다가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협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협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협상이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럿이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나 타협을 통해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는 물론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까지 폭넓게 적용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협상을 할 때에는 단순히 대화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형식으로 논의하고 어떠한 기초에 의해서 해결할 것인가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협상을 할 때 유리한 입장을 갑이라 하고 불리한 입장을 을이라고 합시다. 갑의 입장에선 협상이 비교적 쉽겠지만 을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겠죠? 자신이 을의 입장, 즉 불리한 입장이라면 갑의 행동을 잘 관찰하여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우월한 협상력으로 밀어붙인다면 고개를 숙여 더욱 강한 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보통 갑은 교만해지게 되고 허점을 드러내게 되죠. 이때 허점을 공격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 쓸 수 있는 다른 전략은 없나요? 아예 기선을 제압해버리는 전략도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조선소를 지을 때 일본의 한 업체에서 파견 온 일본인 기술자가 기술 이전을 기피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고 당시 CEO가 갑자기 일본인 기술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 이전은 물 건너 가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일본인 기술자가 본사로 소환됐습니다. 왜냐하면 화합을 중시하는 일본 기업 문화에서 보면 외국으로 파견한 기술자가 한국인과 잘 지내지 못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이는 CEO가 이 같은 일본 문화를 미리 알고 기선제압 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온 일본 기술자는 전임자와 같은 꼴을 면하기 위해 아주 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이 조금씩 양보하면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협상 전략은 없습니까? 네. 상대가 너그럽게 나올 때 할 수 있는 협상 전략으로 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번에 봐주면 언젠가는 보답하겠다는 식의 협상이죠. 그런데 이 같은 전략은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의 협상 문화에서는 잘 통하지만 서양인과의 협상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 밖에 또 다른 전략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백지수표 전략이라고 자신이 의림을 솔직히 인정하고 갑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략도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갑이면서도 갑인지 모를 때에는 의리면서도 일부러 강하게 나가며 허세를 부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허풍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